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23강 4 등기부 등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등기부, 둘째 등기기록의 등기사항, 세 번째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 자, 등기부는 두 가지로 나뉘죠. 네, 민법에서 부동산을 두로 나눠 놓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로. 그래서 등기부 역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부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 또 하나는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그럼 토지 등기부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 이건 필지별로 등기를 합니다. 필지별로 구분을 해서 등기 기록을 하고, 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한 개, 두 개 또는 큰 건물, 집합 건물은 동별이죠. 아파트 1동, 2동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동별로 구분해서 등기부를 기록합니다. 등기 기록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등기부란 무엇인가? 자, 등기부란 것은 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부는 누가 작성을 한다? 등기 기록을 누가 한다? 바로 등기관이 한다고 했죠. 등기관이 합니다. 자, 등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는 어디다? 등기부에다가,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편성한 걸 말하는데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라는 게 기록이죠. 기록. 자, 등록된 기록. 그게 등기예요. 바로 기록을 하는데 뭘 기록을 한다? 바로 그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겁니다. 등기사항.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이 등기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이 등기사항이 바로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하고 권리관계로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표시관계는 표제부에 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리관계는 갑구하고 울구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배우는 날이에요. 바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 영기 보존하는데 일반적인 등기부는 이렇게 돼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물론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특별법상의 등기부도 있습니다. 역시 등기수수 관할을 하는데, 뭐 선박등기부, 공장재단 등기부, 광업재단 등기부, 임목등기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그렇죠.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등기부를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등기부하고 관련된 장부에서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장부들이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서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장부. 이런 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구 보관. 자, 그러니까 등기부는 당연히 영구 보관해야 되고요. 자, 어떤 걸 영구 보관하는가? 자, 먼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 당연히 영구 보관해야 됩니다. 자,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폐쇄된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폐쇄 등기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폐쇄된 등기 기록이라고 용어가 변경이 됐어요. 자, 폐쇄된 등기 기록. 자, 공동 담보 목록이 있어요. 자, 공동 저당을 할 때 공동 담보 목록이 필요하고, 공동 전세권을 설정할 때도 공동 전세 목록이 필요합니다. 자, 공동 담보 목록 또는 공동 전세 목록. 자, 그리고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 자, 그리고 신탁을 할 때 신탁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자, 등기 올리기 전에 원래의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문서. 신탁 원부. 자, 그리고 매매 목록이 필요합니다. 매매 목록. 이건 부동산 공인중개사법령에 나오죠. 매매 목록. 자, 이렇게 6가지. 등패, 공도, 신매 이런 것들, 신매 이 정도는 요거 암기하기 편하게 우리 교재에는 신자 대신에 탁자를 놨습니다. 신탁해서. 그래서 등패, 공도, 탁, 매 뭐 이렇게 암기를 하겠는데, 꼭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시법령 만화공인중개사를 한 3번에서
9번 정도 읽다 보면 이건 저절로 외워집니다.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앞 글자만 따서 한 번씩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주시기 좀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자, 등기부는 아까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하고 권리를 표시하는 거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 등기 기록은 자, 등기 기록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등기 기록의 구성, 즉 등기부의 구성입니다. 등기 기록이 등기부란 말로도 쓰여요. 자,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첫째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표시하는 제목이 있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제부. 자, 두 번째는 소유권은 따로 다릅니다.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파생돼서 제한물건이 용익물건, 담보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소유권은 가압을 변경 중에 제일 으뜸이 가입이기 때문에 갑부에서 다릅니다. 갑부. 자, 소유권 이외의 물건은 을구에서 다릅니다. 을구.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처음 하는 등기, 건물을 처음 만들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갑부에 하죠. 소유권이 이전이 돼. 내가 집을 팔았어. 그러면 갑부에 등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다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 저당권 어디에 들어간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표제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뭘 표시한다?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표시. 여러분들 공시법령,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그 토지의 표시 있죠? 범법령 현자, 지번, 지목, 면적. 이게 바로 표시예요. 이런 게. 그게 바로 표시라고 생각. 나중에 표제부에 들어가면 좀 이따 배울 텐데 지번, 지목, 면적 그대로 돕니다. 경계하고 좌표는 경계는 도면에 나오는 거니까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죠. 좌표 같은 경우도 지적도에 나오지 등기부에 나옵니다. 권리가 이게 위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겁니다. 자, 갑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등기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이라고 있어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분 건물. 건물 하나가 전체가 있는데 이 구분 건물은 건물이 한 전체가 있어요. 한 동으로서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안에 구분해서 다 개별적으로 소유를 해. 구분 소유라고 그러죠. 이게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분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구분 건물 전체 한 개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자, 요 한 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각 개별적으로 그 밑에 있겠죠. 개별적으로 소유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자, 구분한 소유권 또는 구분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 갑부, 을구가 있습니다. 왜? 전체에 대한 표제부는 있죠. 왜냐하면 사실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 아파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표제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전체를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부나 을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는 있고 대신 각각의 구분 소유한 요 건물들에 대해서는 표제부, 갑부, 을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때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둡니다. 구분 건물은. 그리고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있지 갑부, 을구는 없어요. 다만 한동 건물 구분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지는 않아요. 요 구분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지는 않지만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부, 을구를 둔다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따로 정리해 놨으니까 교재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등기 기록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기록의 등기 사항, 즉 뭘 등기할 것인가? 자, 등기 기록의 등기 사항. 자, 등기 기록의 등기 사항은 아까 표제부하고 갑부, 을구를 얘기했으니까 표제부 그리고 갑부, 을구 따로 나눠서 보는데 부동산 등기부가 이원화됐다고 했죠.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왜? 토지는 면적, 지번, 지목, 면적만 알면 되지만 건물은 층수가 있고 건물의 이름이 있고 건물의 호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표제부를 보는데, 자, 표제부를 보는데, 둘로 나뉘죠, 표제부가.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건물 등기 기록, 즉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제부, 표시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부동산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가. 먼저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입니다.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는 첫 번째 표시하는 번호가 있어요. 표시하는 번호. 자, 두 번째, 예전엔 두 번째 이유를 표시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호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접수 연월일. 자, 등기하고 관련된 게 언제 접수됐냐. 왜? 등기가 맞춰지면 이 접수 연월일부터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세 번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소재. 토지가 어디에 소재에 있냐. 소재. 그리고 지번. 그렇죠. 소재와 지번. 무슨 동 몇 번지. 그거예요. 바로 소재 지번이 무슨 동 몇 번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자, 네 번째는 법목면. 지번하면 지목 나오는 거예요. 즉 토지의 종류를 말합니다. 토지의 종류. 자, 다섯 번째 면적. 경계하고 잡혀는 도면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 왜 등기를 했냐. 그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등기한 원인. 그리고 기타 사항도 이 등기 원인에 같이 나와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법률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한번 보세요. 건물의 표제부 역시 1번, 2번은 똑같아요. 1번 표시번호. 그렇죠. 다를 게 없죠. 두 번째 접수 연월일. 언제 그 등기를 접수했는지 연월일이 나올 것이고. 자, 이제 세 번째부터 조금 바뀝니다. 세 번째부터 바뀌는데 소재 지번은 똑같아요. 소재하고 지번은 똑같은데 건물 같은 경우는 뭐가 하나 추가가 돼요. 뭐냐면 건물 번호가 추가됩니다. 건물 번호. 자, 건물 번호가 추가되고 결국 건물 번호가 다만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번호를 기록하지 않아요. 건물 딸랑 하나인데 근데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두 개가 있다면 그때는 1번, 2번, 뭐 100일, 100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토지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지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건물에서는 건물의 종류는 그냥 건물의 종류예요. 건물의 종류. 근데 종류만 쓰지 않고 건물이 콘크리트 슬랍인지 목조 건물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 그 구조. 자, 몇 층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면적,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이런 종류, 구조, 면적이 4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부속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도 같이 넣어줍니다. 4번에. 자, 다섯 번째는 등기 원인. 면적이 4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5번에 바로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 또 기타 사항도 여기 들어가요. 자, 여섯 번째 뭐가 들어가냐? 도면의 번호입니다. 도면의 번호.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도면의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구분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건물이 딸랑 하나 있을 때는 도면의 번호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 건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이 도면의 번호는. 자, 이렇게 표제부에 들어갈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봤고 자, 그러면 갑구하고 울구. 갑구하고 울구는 형식이 똑같아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거고 울구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은데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순위번호가 들어갑니다. 순위번호. 그리고 그 이외의 거를 상한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등기 목적. 등기하는 목적. 자, 세 번째는 접수 연월일. 접수한 연월일이 어떻게 되냐. 아까 두 번째인데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접수 연월일 및 이 경우에 접수 번호도 여기 들어갑니다.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자, 네 번째는 등기 원인. 등기하는 그 원인. 자, 원인.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리고 마지막에 권리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꼭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자, 요거는 순목 저번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갑구하고 울구에 들어가는 요거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은 사실
그냥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인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건 등기부의 제일 중요한 건 권리잖아요. 권리를 어디다 표시한다? 갑구하고 을구에 표시해. 소유권은 갑구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을구에.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에 들어가는 그 내용, 저 등기사항이 뭔지를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순위번호, 등기목적, 그 접수연월 및 접수번호,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 그리고 그 연월일, 그리고 권리자,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후에 뭐 지역권이랄까 지상권, 전세권 나올 때도 요건 기본적으로 꼭 나옵니다. 요거 외에 뭐 저당권 같은 경우는 뭐 채권에 하고 채무자 추가가 되는 거죠. 요걸 기본으로 권리와 관련된 거니까. 뭐 저당권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의 범위 같은 거 다 나오는데, 뭐 지상권, 지역권도 핵심은요 권리가 핵심입니다. 항상. 그래서 순목 저번권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또는 등기기록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표제, 건물,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하고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좀 살펴봤고, 갑구와 을구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분 건물은 한 동 건물 전체, 자, 건물이 있으면 한 동 또는 건물, 일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자, 전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동 건물 등기기록의 전체에 이거의 표제부가 있다고 했고, 표제부. 그리고 그 개별 밑으로 내려가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자,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거 등기사항 증명서 띄워보면 한 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나오고 뒷장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걸 보는 건데, 이 표제부, 한 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는 들어가는 내용,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물을 표시합니다. 건물을 표시해줘요. 어떤 건물인지. 자, 즉 건물 등기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표시번호, 접수연월, 소재, 지번 이런 걸 여기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뭐 등기 원인, 도면번호 이런 것들이 건물 표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지권의 목적. 자, 대지권이라는 게 대지 사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특별법에서 배운 그 대지권의 목적. 자, 목적인 토지를 표시합니다. 자,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 그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 요 토지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임차권인지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뭔지 대부분은 소유권이죠. 대부분. 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역시 이 토지를 표시할 때 그 토지의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을 다 표시를 합니다. 자, 전유 부분에 가서는 전모 부분에 건물을 표시합니다. 자, 표제부에는 건물, 대지권의 목적의 토지는 표제부, 1동 건물 전체 표제에 설명을 했으니까 건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전유 부분 건물을 설명하고, 또 하나 여기는 대지권만 표시해요. 대지권이 몇 제곱미터에 몇 프로, 얼마를 소유한다. 지분,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표시하는 거는 그 건물 등기록 표제부하고 거의 유사하고, 요거는 이제 표시번호, 대지권 등주, 대지권 비율. 중요한 건 대지권 비율이에요. 비율. 그리고 그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에 토지만에 관해 별도 등기 있으면 꼭 표시합니다. 그 대지권 목적인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구는 똑같아요. 갑구하고 을구는 아까 등기기록 사항에 나와도 똑같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걸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갑구하고 을구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또 한번 보면, 첫 번째 순위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순위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말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 순위에 따라서 경매 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번호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등기하는 목적. 자, 등기의 목적.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등기 목적. 다음에 접수 연원일, 접수 번호. 그리고 등기 원인. 그리고 그 일자, 원인 일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래서 순목 저번 거는 똑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권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각 의구를 했고, 공용 부분. 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으로 쓰는 거죠. 아파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건 같이 공동으로 쓰잖아요. 그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공용 부분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하나는 원래는 공용 부분이 아닌데 규약, 아파트 관리 규약, 주민들이 규약, 약속을 한 거예요. 규약으로 정하는 공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구조상 자체가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규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공용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승강기,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돼. 계단이라든가 뭐 승강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따로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공용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규약으로 정한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사무소, 독립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규약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 전체가 다 공유하는 거라 이건 따로 갑구나 울구는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제부는 둡니다. 이거는. 왜? 그 건물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약으로 정한 공용 부분에 한해서는 표제부를 두고, 그리고 구조상 공용 부분인 것은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등기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공시법령 제23강 4 등기부등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등기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등기 기록의 등기사항,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즉 등기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